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다니머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자, 오늘은 PHA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 이한나 연구원께 설명은 이미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미지를 통해서 조금 쉬운 버전, 저처럼 화학 쪽에 지식이 많지 않거나 아무래도 이제 글로 뭐 전달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로 전달을 받는 것보단 이미지를 통해서 시각화가 되면 좀 이해하기 쉬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공부를 했던 자료를 한번 끄집어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플라스틱 삼형제는 알고 계실 거죠. 예, PBAT, PLA, PHA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다니머는 PHA 쪽의 강자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PLA 제조 공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폴리락틱 애시드라고 하는데 요거 약자죠. 예, 폴리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예, 고분자 할 때 폴리, 많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very much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폴리락틱 애시드는 우리가 이제 젖산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락틱 애시드, 젖산, 이게 발효로 생긴 유기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유기산은 산성을 띠는 유기화합물이란 뜻인데, 자, 이게 좀 복잡하죠. 그냥 자, 정리를 해보면 발효로 생기는 산성을 띠는 유기화합물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조 과정은 요렇게 전분이 있죠, 전분. 자, 우리가 옥수수 전분을 통해서 미생물한테 먹입니다. 자, 미생물이 요렇게 막 생겼어요, 그죠? 약간 장까지 가는 뭐 유산균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이런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길거리를 가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절대 보이지 않아요. 예, 사막의 민족이 와도 사막에 사는 뭐 독수리가 와도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예,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죠. 예, 비싼 현미경을 통해서만 이런 미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미생물이 젖산이란 걸 생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분자 구조 이렇게 생긴 락틱 애시드라는 젖산을 생산을 하게 되고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전분을 미생물한테 먹이게 되면, 자, 똥을 싼다라고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자, 분해한다라고 우리가 저급한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락틱 애시드가 생산이 되는데 메소 타입, D 타입, L 타입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메소, D 지우고 L 타입만 정제 분리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하게 되고, 요게 PLA 생산 업체로 딱 가게 되면 플라스틱 컴파운딩 제품으로 딱 변신하게 됩니다. 요거 많이 보셨죠? 우리가 이제 베개 같은 거 벨 때 이렇게 원료를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이거를 석유화학 공정 기업이 가공을 좀 하게 됩니다. 필름 형태로 만들던 아니면 다른 물성으로 만들고 싶으면 요거를,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소스가 되는 거죠. 원 소스를 요렇게 가공을 석유화학 공정 기업이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PHA의 생산 과정이고요. 자, 대망의 PHA, 예, PLA는 우린 사실 뭐 몰라도 됩니다. 솔직히 뭐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뭐 관심 있지는 않잖아요. 예, PHA가 중요한데 폴리 하이드록시 알케노이드라는 뜻입니다. 예, 요게 이제 분자 구조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런 분자 구조를 이상하게도 외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절대 그건 외울 필요 없다,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친구들은 항상 그걸 외웁니다. 예, 그래서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신기하게 시험 점수는 굉장히 안 나오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나온다는 것도 공부를 잘 안 해서 저는 아닙니다. 아무튼 말이 길었는데, 자, PHA는 PLA처럼 소재 이름이 아니고요. 미생물이 악조건에 있을 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몸 안에 저장하는 물질이 PHA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미생물 세포예요. 요거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 여러분들 그쵸? 뭐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와도 안 됩니다.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요게 이제 미생물 세포인데, 안에 보시면 하얀색이 보이시죠? 요 하얀색이, 그렇죠, 악조건에 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PHA를 저장을 합니다.
이게 미생물 전체 중량의 총 80%까지 현재 기술력으로는 축적을 할 수 있고, 이게 R&D 기술력이 점점 높아지면 더 많이 축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좀 불쌍합니다. 그죠? 막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막 배에 이렇게 막 pHA도 저장을 해야 되고 힘들겠어요. 아무튼. 자, 그리고 미생물의 DNA를 우리가 조작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물성의 분해물만 80% 이상을 생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작을 하고, 우리가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80% 이상이 생성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제하는 과정이 하나 정도는 축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순도로 잘 뽑으면 정제하는 과정이 조금 축소되거나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주 작은 노력으로 정제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조 공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한 미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큐베이터에서 키운 미생물이 있고요. 자, 원소스는 YTN 사이언스의 뭐 바이오 플라스틱 보시면 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박사님이 제작하신 그 PHA의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HA를 잘하려면 미생물 배양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업 CJ 제일제당이, 그렇죠, 미생물 배양 기술을 식품 회사다 보니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일제당이 PHA 쪽으로도 진출을 한 겁니다. 참고로 PHA의 종류는 한두 가지가 절대 아니고요. 한 150여 가지. 그런데 이거를 다 우리가 상용화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용화 한다라는 건 당연히 아까처럼 이제 80% 정도의 PHA를 보관을 해야 되고, 또 생산 단가가 낮아야 되고, 생산하기 쉬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상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50가지는 현재 R&D하고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150여 가지 정도 되고요. 자, 아무튼 미생물을 배양한 미생물한테 식물성 카올라유를 준비를 해서 줍니다. 요렇게 카올라유를 먹이로 주게 되죠. 먹이로 주고 잘 섞습니다. 샥샥샥샥샥샥 섞어가지고 요렇게 발효기 속으로 넣습니다. 발효기 속으로 넣어서 특정 기간 동안 발효를 하게 됩니다. 발효를 하면서 미생물이 몸속에 저장하는 물질이 바로 뭐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인 PHA다. 그래서 요번에 바니머가 인수한 기업이 노버머였죠. 노버머가 이런 발효 쪽에 노력이 덜 들어가서 생산 원가가 낮아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분명히 기간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발효의 난이도가 좀 낮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발효를 시켰을 때 뭔가 불순물이 덜 생산이 된다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아무래도 불순물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때는 조금 시간이 옛날이다 보니 정제 과정을 거쳐서 PHA를 뽑아낸 다음에 요걸 다른 바이오 폴리머 고분자랑 결합을 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수지를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수지는 천연 수지가 있고요, 합성 수지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스틱은 합성 수지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생산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셨고, 자, 그러면 우리가 PHA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니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미생물의 DNA 유전자 조작 기술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물성을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고순도의 PHA, 아까 이제 80% 정도를 PHA를 몸 안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생물 배양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 적은 기간만 사용해서 배양을 할 수 있던지, 아니면 배양의 난이도가 낮던지, 온도,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술은 더 적은 기간만 사용해서 발효를 할 수 있는 기술, 혹은 더 다른 물질, 불순물이 더 적게 나오는 그런 발효 기술이 있으면 당연히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실은 화학과도 아니고 저는 이제 전자공학과인데 나트륨 정도, Na 정도밖에 모르는 그런 화학 쪽에는 조금 많이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찾은 어떤 그 자료들을 하고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수집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이해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거 뭐 이한나 연구원께서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실 거고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고수이신 분들이 또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잘 보내시고 긴 얘기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